2000년대 아까 홍성희 씨는 그러니까 김대중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뭔가 다른 사회가 열렸다. 그 다른 사회라는 건 약간 다원주의, 네네. 타협과 어떤 이런 정치 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양반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여전히 그 친일파가 계속 세상을 장악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두 개의 세력이 그러니까 절대절명의 어떤 과제를 두고 싸우는, 그래서 한쪽이 이겨야만 하는 어떤 정치적 상황이다라고 인식하는 것 같아.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내려온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그 계기가 된 게 이렇다면 지금 나는 운동권에 그 시절부터 계속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의 죽음이 강력한 영향을 미쳤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그러니까 노무현적 죽음 이후에 사람들한테 만나보면 복수하자밖에 안 해. 다 복수하자는 거야. 뭘 복수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세월호니 세월호도 사실은 그냥 안전 문제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고 박근혜 탄핵이 있었고 그러니까 쭉 가서 그런 어떤 한국 사회가 타협과 어떤 공존의 정치 문화가 아니라 뭔가 한쪽이 한쪽을 완전 제압해야 되는 상황 문제다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한 게 2000년대도 쭉 이어져 오다가 제가 볼 때 최근에 약간 극단으로 치닫는 결정적 계기는 이재명 같아. 당신도 이재명 얘기를 좀 하면 좋겠는데 2000 선거하기 1년 전인가 내 친구들이 찾아왔어. 84번 운동권 하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이재명을 앞장 세워서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거야. 나도 같이 가자는 거야. 이재명 캠프에. 근데 왜 가냐 그랬더니 왜 지지하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문재인은 또는 기존의 노무현은 뭔가 이렇게 타협적이었다는 거지. 뭔가 쓸데없이 타협적이니까 이재명을 뭔가 쓸어버릴 것 같다는 거야. 이재명을 앞장서서 해결하자는 거지. 그리고 그게 있었고, 근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이유는 나는 후보가 된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재명이 졌어도 그 정서가 그대로 살아남아 있어. 얘네들은 선거를 별로 중시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차피 친일파 뭐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할 거니까 선거가 안 중요한 거지. 그리고 끝나자마자 그냥 그 대통령 탄핵 이렇게 들어가고 그 탄핵의 그런 극단주의의 연장선에서 그냥 뭐 비나이다를 해버리고 그다음 무기고를 탈출한다는 이런 식의 얘기가 흘러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정치 문화가 없었으면 그런 얘기를 하기 어렵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같아. 지금 이분들은 아직도 이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 또는 우리 사회에 뭔가 악의 세력이 있는 것으로 지금 가정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게 구체적으로는 뭐 친일파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친일파가 여전히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고, 또 어떤 보수 기득권자들이 어떤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고, 뭐 이제 이런 식의 지금 사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종교인들, 특히 이런 성직자들마저, 특히 젊은 성직자들이 80년대도 아닌 지금 시대에 이런 어떤 사고를 가지고 우리 사회의 어떤 분노를 조장하고 서로 증오를 확산시키고 서로 그걸 적대하게 하고 대립하게 하고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거 대단히 심각하다고 봐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세력도 이와 같은 똑같은 행위를 같이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거를 지금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지금 이제 상황이 못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양쪽의 극단주의 세력들이 이렇게 일탈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과대하게 또 포장돼 가지고 정치 공간으로 또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상대 진영 전체가 그런 집단인 것 마냥 또 이렇게 낙인하고 매도하고,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게 또 웃기는 거는, 그러니까 얘기가 나왔으니까 웃기는 거는 그렇게 말은 굉장히 과격한데 그러니까 나는 이제 과격한 투쟁을 많이 해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 나가서 싸워보면 그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월 22일 날인가 그 약간 삼각지에서 집회를 하고, 그러니까 행진을 하려고 대통령실에 행진을 하려고 하니까 삼각지에서 그 반대 집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양자가 섞였어.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섞였는데 그 현장을 딱 봤는데 그냥 그 약간 말싸움하고 한 뒤에 그냥 쓱 헤어지더라고 서로.
그 너무너무 이상한 광경이었어.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세상을 막 죽일 듯이 막 그러다가도 막상 이제 붙여놓으면 그러질 않아. 그리고 또 하나 저기 누구야? 뭐 정광훈 목사 그 집회도 그렇지만 요번에 촛불 집회 같은 데도 보면 네. 이 양반들이 뭐 퇴진하라 막 이상한 구호를 외치는데 근데 막상 이제 그 뭐 무슨 대통령실을 습격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행동은 안 해. 그러니까 한국이 굉장히 그 평화로운 문화 같아. 그래서 약간 정치 쇼 같은 느낌도 난 사실 많이 들어. 아주 뭐 긍정적인 지점이네요. 네. 어쨌든 그 우리 사회에 지금 갈등 대립이 첨예화되어 있긴 하지만 이분들이 어떤 폭력을 행사하거나 유혈 사태를 조장할 만한 이런 또 아닌 것 같아요. 예, 이런 정도 수준 훨씬 넘어서 올라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집회에 참여하는 그 참여자들에게 어떤 폭력 사태라든가 상호 간의 어떤 대립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하게 한다거나 그걸 못하게 미리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주 그래도 우리 사회의 어떤 시 문화가 또 그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의 그 인식 수준이 제3세계의 어떤 폭력 사태하고는 다른 그 수준으로 와 있다 이렇게 좀 봐주면 아주 좋은 지점이라고 보고요. 그거는 이제 한국 사회 전체의 인프라 같은데, 그러니까 나는 제3세계에서 일어나는 시위들을 굉장히 즐겨 보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란에서 싸움이 벌어지는데 사망자만 300명이에요. 네. 그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은 20명이에요. 네. 그 정도로 격렬하게 싸우는데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워낙 사회가 온건해. 그러니까 길거리에 가서 남자하고 남자하고 시비를 붙어도 먼저 이렇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이러진 않잖아. 이렇게 말로만 그냥 말 그러지. 그리고 길거리 지나가도 여자들이 밤에 지나가도 그렇게 큰 문제 되지 않잖아. 네. 그러니까 사회 전체의 어떤 폭력 지수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라서 지금 저 정도의 시위는 이게 일단은 물리적인 충돌로 확산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나는 봐. 네. 그래서 조금 더 얘기를 확장하자면 요거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인가 그다음에 또 하나만 저기 여기서 요거를 한번 제가 이제 준비를 한 거니까 네. 제가 볼 때 그 민주화 운동의 급진화가 문제인 것 같아요. 민주화 세력이라고 나는 봐. 근데 이게 반체제 세력이거나 그렇다고 보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세력이 지나치게 급진화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가 김영삼과 김대중의 갈림길에서 그러니까 7, 80년대 제야 세력은 대부분 친김대중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종교인의 1차 분화가 이런 게 있고 2010년대 2차 분화 요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노무현 노선의 급진화가 있으면서 이른바 촛불로 발전했고 원거리에서 정치적 상징성을 갖는 위치가 아니라 명료한 정치행동부대가 되는데 이거를 상징했던 게 함세웅 신부입니다. 함세웅 신부가 2012년 혁신과 통합이란 걸 만들거든요. 근데 거기에 일단 문성근인이 쭉 들어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지식인 사회가 워낙 팽창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정치인, 문화인, 교수, 변호사 이런 건데 개 중에 이제 70년대하고는 달리 종교인들이 들어가는데 그것의 핵심적인 인물이 그 함세웅 신부죠. 1942년생이니까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조금만 넘기시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민주화 운동의 급진화를 타는 과정에서 그 사제난도 급진화되는데 이를테면 1차 급진화는 내가 볼 땐 노무현이 이제 1차 급진화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계기로 1차 급진화되고 2차 급진화가 이제 박근혜 탄핵, 세월호로 되고 그 전에 뭐냐면 2010년도에 이 사태가 있죠. 이 사태가 혁신과 통합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문재인 그룹, 이해찬 그룹이 쭉 성장하면서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죠. 그러네요. 이게 뭐 좀 다른 여담입니다만 이제 제가 사실 이제 어떤 주체 사상 뭐 이렇게 버리게 된 뭐 쉽게 얘기하면 전향하게 된 이렇게 계기 중에 하나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거였죠. 그 민주화 운동, 순수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 또 그런 단체들, 그런 세력과 그 사회주의, 특히 정북, 북한을 추종했던 또 이제 세력, 또 사회주의 혁명을 하려고 하는 세력, 이런 세력 간의 어떤 차이라고 할까요? 뭐 제 감으로는 이런 겁니다. 우리 아까 그 강원영 목사님, 김수환 추기경 이런 분들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당시에 사회주의 혁명을 하려고 했던 특히 북한 추종 세력들은 반독재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반미 저자 운동이라고 이제 겉으로는 표현을 했죠. 특히 이제 민주화 운동이라고 포장을 많이 했죠. 민주주의 만세니 막 이러면서. 근데 이들은 민주주의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다시 북한식의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는 게 목적이잖아요. 아니면 러시아식의 어떤 사회주의를 만들자는 게 목적이거나. 근데 어쨌든 저희 집단 NL 조직은 북한식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반독재 민주화는 그냥 구호일 뿐이죠. 밖으로 내미는 구호. 그래서 실제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민주주의를 이제 시민들을 만나거나 어디에 뭐 언론 플레이를 하거나 어떤 홍보물을 뭐 만들거나 할 때는 민주주의잖아요. 근데 자신들이 직접 이렇게 개입하고 있는 어떤 단체나 조직이나 이런 데서는 민주주의의 민자도 모르는 세력들인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거 기본적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될 수 있고 이것들이 서로 조정되고 거기서 의사결정이 되고 개인 또 소수 의견도 존중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민주주의 양식이고 운영하는 방식인데 사실 이 친북 그 어떤 혁명 세력들 또는 북한식의 나라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은 모든 게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하고 의견이 조금만 다르거나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동지였던 사람들이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음날 바로 적이 된다거나 작은 어떤 다른 의견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왕따시키고 또는 매장시키고 배타하고 뭐 이런 것들이 뭐 다반사였죠. 그러니까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유일 사상만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절대적으로 선이고 자신들의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숙청의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부의 문화가 있었어요. 인권도 마찬가지. 뭐 양성평등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솔직히 봐집니다. 그러니까 밖으로는 인권, 양성평등, 성평등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실제 운동권들 당시에 그 핵심 운동권들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런 주사파 운동권들 내부의 조직에서는 뭐 인권은 생각이 다른 세력들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려고 하는 혁명에 장애가 되는 세력들을 제거하거나 또 그들을 짓밟는 건 너무 당연시 생각했고요. 양성평등, 뭐 성평등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 겉으로는 성평등을 뭐 지지하고 거기에 참여하고 이러지만 실제 자기들 내에서 발생한 어떤 성폭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거의 없거나 또 그것에 대한 뭐 환기나 어떤 주의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뭐 이런 문화들이 팽배했다고 봐지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사실 뭐 초창기 이 방송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것 어떤 추상적인 가치를 실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실제 제가 운영하는 그리고 제가 참여했던 당시 한총련 조직이라든가 이런 학생 단체들이 또 이렇게 제야 단체나 뭐 지나치게 독선적이거나 아니면 반민주적인 행태를 그 내부 운영 과정에서 이렇게 직접 접하고 겪으면서 이게 어떻게 좋은 사회, 좋은 세상으로 가는 또 그 길로 이끌으려고 하는 사람들인가 여기에 대한 아주 깊은 회의감이 아주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늘 이 박주환 신부나 이런 사람들이 성직자잖아요. 성직자는 특히 이제 성찰 자신으로부터 사실 이태원 참사 이런 건 우리 사회에 저는 기성세대 저는 이런 큰 세월호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봐집니다. 뭐 정치 집단 어느 한 집단의 그게 책임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어느 한 정치 집단이 그걸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인가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지금 21세기 지금 사회에. 아니 이태원 참사가 어느 특정 정치 집단이나 어떤 대통령이 뭐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일인가요? 뭐 있을 수 없는 지금 일이잖아요. 근데 결국 우리 사회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또 이 사회를 그동안 이끌어왔던 정치 집단에서부터 어떤 종교 집단 그리고 우리 사회 다양한 이 우리 이 어른들이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해야 될 저는 아주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시스템을 한번 점검해야 될 그런 그러니까 나로부터 성찰 거기에 가장 앞장서야 될 분들이 저는 성직자라고 봐집니다. 성직자분들이 우리 사회의 빛과 같은 역할,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이게 이건 어떨까?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 종교인들의 그런 일탈은 그러니까 어떤 민주화 세대 어떤 집단의 일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민주화 집단에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하면 이 사람이 내가 볼 때 선과 악으로 사회를 어떤 나쁜 놈과 좋은 놈 또는 정말 이상적인 어떤 민중과 어떤 적대 세력 이렇게 보는 이 패러다임이 문제 같아.